존잘숲에 있습니다. 어제 예도는 저녁 산책에서 벤치에 앉아서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이마에 나 있는 땀을 닦아주는데, 그 광경이 왜 그렇게 뭔가 감동을 주는 듯한 그런 장면으로 다가오는지. 이마에는 주름이 나 있고 머리는 백발이, 힘이 없는 손으로 할아버지 이마를 닦아주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인생에 무르익어감의 단계에서 지금까지 그 고통의 시간들, 기쁨의 시간들을 함께하며 자식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모습, 뭔가 깊이 다가와. 삶은 변화의 과정. 시간은 모든 것을 잡아먹고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생성과 변화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견디다가 결국은 물어 살아. 존재에서 비존재로 갔다가 또 비존재에서 존재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는 무가 되어버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슬픔의 인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의 삶이 단 한 번 왔다가 내가 수천 수만 년 동안의 이 우주의 나이 가운데 한 번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통찰하게 해요.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요, 유대 그리스도교 경전이죠. 16장에 보면은 공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의 백발은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은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고전들에서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공의롭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의 백발은, 주름의 고랑은 정말 아름답겠죠. 그러나 여기서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간 그 사람, 각 사람의 삶이 아닐까, 예도는 생각. 의로운 자가 따로 있고 공의로운 자가 따로 있지만 한 번 태어나서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내고 견뎌낸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아닌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노인의 백발과 주름을 어떻게 보면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지 못하게 하지만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주름과 백발, 그 삶의 시간성에 농축이요. 고통과 기쁨의 시간에 엑기스를 모아놓은 본질과 같은 것. 지금은 존재의 숲에도, 그죠? 매미 소리가 울고, 숲이 우거져서 모든 것이 다 녹색으로 보이지만, 이제 여름의 막바지의 시간에서 가을이 오면 저것들은 다 낙엽으로 변화. 겨울이 오면 그 낙엽조차도 황량하게 보여. 그러나 이런 변화의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아름다움을 증대시키는 게 아닙니다. 프로이트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그 유명한 릴케와 산책을 했어요. 루살로메의 어떤 소개였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릴케는 나무들로 가득 찬 숲을 바라보며 새가 깃들고 나비가 깃들고 잠자리가 깃들어 있고, 이 변화무쌍하고 엘랑비타를 느끼게 만든 생명 자체의 그 파릇파릇함을 찬양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 아름다움 역시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릴케의 마음,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을 던져주었다. 모든 소중한 것, 자연의 아름다움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사라진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자기와 더불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릴케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대화 속에서 오고 간 내용을 갖고 프로이트는 몇 년 뒤에, 한 2, 3년 뒤에죠. 15, 16년에 펠갱리히카이트라고 하는 작은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덧없음이에요. 독일어로 펠갱리히카이트는 펠강겐하이트, 과거, 지나간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펠강겐, 지나간, 사라진. 그래서 덧없음, 사라지는 것.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정신분석의 어떤 그 우울증을 탁월하게 분석하게 되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심지어 자기도 사라져요. 젊었던 얼굴도 세월의 지나감과 더불어 얼굴에 주름의 고랑이 쌓이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과 약을 먹고 건강을 과시하고 자본주의에 그 헛된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8, 90이 돼서도 부동산에 빠져있고, 8, 90이 됐어도 한편의 고전을 읽고 시를 읽고, 어떤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기보다는 자본주의가 주는 안락함의 영광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자기는 누리지도 못하고 가는 인생들이 오늘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8, 90이 돼도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좋은 것 먹고 보약을 먹고 자기의 건강을 과시하며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가버려. 우리 모습이 이런 깊은 얼굴에 패인 고랑과 백발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지 않아. 자본주의. 팔, 90이 돼도 여전히 자기 삶을 되돌아보기는 커요. 참, 인생이라 그러는 게 그죠. 그래서 가장 큰 환상은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우리는 좀 건강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조금 아프면 곧 죽을 것 같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안 돌아. 인간으로 산다는 것. 부모조차도 부모가 남겨주는 유산이 있다면 그 유산을 생각하는 게 자식이에요. 안 그런 자식도 있겠죠. 소수입니다. 얘도 어제 산책하면서 봤던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그 모습. 결국 두 분 중에 한 분은 또 떠나겠죠. 혼자 남게. 죽으면 결국 자기 홀로 가는 거예요. 자식들, 아내, 남편. 위로 안 됩니다. 카프카의 변신에도 나와 있듯이 삶은 그렇게 결국 태어날 때도 원해서 태어나지 않고 죽음도 우리가 원할 때 죽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 역시 가능한 건 프로이트는 릴케와 다르게 단 한 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로 피어났다가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비존재로, 그래서 무로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독특하게도 릴케는 두이노의 비가 9번째 시에서, 얘도가 니체 강자랑 연결해서 많이 종종 이야기하기도 해요. 단 한 번만, 아인만,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단 한 번만,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에 존재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정말 아름다운 백발과 주름은 존재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도 역시도 더 나이가 들어서 완전하게 백발이 되어 얼굴에 주름으로 가득 찬 그 나이, 과연 존재에 대한 감사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건 자신 알 수 없어. 왜? 지금 그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꽉 차서 완전히 무르익은 상태. 서양 철학은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찬양하고 영원성의 미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변화 가운데에서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형상과 영원한 형상, 영원한 현재를 이야기했지.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단 한 번만.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패인 주름도, 머리에 난 하얀 머리카락, 성숙함과 완전한 무르익음, 정말 아름답죠. 초가지 정말 아름답죠. 고승에 다 헤어진 옷, 성철스님의 십몇 년 입은 그 떨어지면 또 기워 입고 했던 그 옷, 괴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장미꽃으로 장식했지만 그 장미꽃을 떼어버린 마르크스의 저항. 자본주의는 이런 것들을 경멸하죠. 시간의 변화 속에서 곧 사라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워. 그 아우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거.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못 봐. 왜? 우리가 TV에서 보고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현재 새로운 것,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래서 무르익어가고 늙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성령으로 모든 걸 바꾸고 조금이라도 더 젊게, 조금이라도 더 보기 좋게 자신을 가꾸고 살지만 내면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릇일 때가 상당히 많다. 그 우리의 모습이다. 죽음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질병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때야 우리는 삶을 조금씩 돌아보는. 그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에게 취해서 자기 욕망만 추구하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정말 다양해요. 각자의 삶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결국 선택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 자본주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거는요, 자본주의의 성공은 한도 끝도 없어요. 본인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남이 볼 때는 아니. 이거는 무한대야, 무한대. 무한대를 가져도 더 가져야 성공입니다. 그 무르익음에서 나타나는 그 아우라는 거죠. 정말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진선미가 함께 농축되어 있어요.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삶은 결국 물어 돌아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물어 돌아가는. 그렇다면 다 같은 것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이죠. 그죠? 이러한 허무주의가 주는 패배주의는 정말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릴케의 좌절 속에서 그 좌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술의 아름다움이요, 삶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프로이트의 그 사고는 사실 동양에서는 영원성을 추구했던 미학보다는 이런 변화 자체의 생성의 미학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뼛속까지 한국인인 우리들은, 그죠?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시간에 무시무시한 그 냉혹함에 모든 존재는 다 내맡겨져 있어. 그래서 결국은 그 시간에 의하여 다 잡아먹힙니다. 결국 마지막은 뭔가? 이 변화 자체가 삶이에요. 영혼 자체가 있다면 그 영원성의 시간, 거기에 빗대어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점과 같은 인생.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 영원히. 철학자의 사유도 이걸 결국은 자연과학자의 사유도 이걸 넘어서지 못해. 무한대로 산다고 생각해봐. 삶이 어떻겠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봐. 일정 기간을 살면 삶은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 여기에 수동적 허무주의를 선택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자가 있고,
여기에서 니체와 같이 능동적 허무주의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삶은 아름다워. 그렇기 때문에 삶은 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영원의 우주의 시간 안에서 볼 때 하나의 점과 같은 순간을 살았지만 내가 이 세계에 존재했다라고. 한 번뿐이라면 그 시간을 내 삶의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은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위대하며 최고로 고상하며 최고로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삶은 타인의 삶이 아니라 나의 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에도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자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러한 행복감, 느낄 수 있지 않겠나. 변화와 생성.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라지게 만들고 점점 우리는 검은 머리에서 흰머리, 반질반질한 얼굴에서 주름으로 가득 찬 얼굴. 그래서 결국은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무르익음의 시간, 친구가 있다. 그 친구와 더불어서 어제 예도가 보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따뜻한 대화 속 인생을 반추하며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슬픔은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너무 강력한 미학화도 좋은 건 아니에요. 무로 사라질 존재라고 하는 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걸 넘어선 자는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하여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건지는 우리의 몫인 거야, 여러분. 예도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의 얼굴에 점점 많아지는 주름, 검은 머리가 완전히 하얘지는 그런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건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길에서 어제 저녁에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치는 남이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인 거예요. 내 삶인 거야. 이 말은 타자의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 삶인 거야, 여러분. 고전을 읽든 종교 경전을 읽든
어느 누가 가르쳐 주었던 그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내 삶에 적용시킬 때는 나의 해석학적 시간이 되는 거야. 내 삶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내가 선택한 삶, 내가 존재의 의미를 수놓은 삶, 내가 매 순간 비존재로 넘어가는 그 의미의 시간, 그걸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거야. 수천, 수백, 수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생을 떠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삶은 나의 삶이라고. 여러분, 시간은 미약이다. 그러나 창조의 시간이다. 어느 순간 삶의 가을과 겨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역시 존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번 왔다라고 하는, 한 번 존재했다라고 하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할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신성하고 숭고한 게 있을까?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